네, 이번 영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를 사놓고 골치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가끔 저한테도 전화가 옵니다. 이걸 해서 분양받았는데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이거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이거 어떻게 사람을 넣어줄 수 없는지, 왜 여기 사람이 없는지, 이게 지식산업센터 자기가 잘못 분양받은 건지, 뭐 이런저런 문의를 해오시는 분이 계세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그리고 제가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저는 지금 주로 이제 서울, 경기 남부권에 있죠. 수원, 동탄, 용인 쪽에 지금 주로 있는데, 이 지역에 있는 것도 제가 하는 것 외에 뭐 도와드릴 길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판단을 하죠. 여기가 괜찮은 현장이 될지, 여기는 안 좋다. 저도 판단을 해서 그래도 나중에 내가 분양해드리고 났을 때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자신이 있을 때 저도 뭐 얘기를 해서 여기를 권유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곳을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뭐 저도 안타깝지만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준비하는 거죠. 여기가 좋은 곳이다, 나쁜 곳이다, 나중에 뭐 골치 아플 곳이다, 아니면 나중에 나한테 선물을 안겨다 줄 곳이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본인 스스로가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주 업종입니다. 입주 업종. 이 지식산업센터에 이 업종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실사용자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후에 임대사업을 놓을 때도 주로 나는 여기를 분양받으면서 어떤 임차인을 드리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업종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도 얼마 전이죠. 기뉴스 기사에도 나왔는데 용인에 되게 큰 연면적 5만 평짜리 지식산업센터인데 지원시설로 돼 있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분양사원들이 다 계약을 시킨 거죠. 입주가 안 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뭐 평법을 뭐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계약을 시켜놨는데 그 용인시 측에서 나중에 여기 입주가 불가하다라는 이제 통보를 내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입주를 할 수 없는 거고 이미 뭐 분양사원들은 다 계약해서 다 이제 가버렸죠. 다른 곳으로. 그래서 붕 뜬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계약은 해놓고 뭐 중도금 이제 잔금까지 치르는 상황에서 입주는 안 된다, 불가 판정을 내렸고 이제 그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뭐 소송까지 갔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입주 업종은 반드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뭐 지자체가 될 수도 있고요.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관리공단 측에 문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영업사원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야 뭐 본인도 이제 그만큼 수당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든 체결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책임 소재를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계약해 놓고 다른 데 가요. 또 다른 현장 가서 또 분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거를 내가 챙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뭐 나중에 소송을 해서 잘잘못을 가려서 뭐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뭐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굳이 안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 상황들을. 왜냐하면 시간도 그렇고 심신이 많이 피곤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본인이 먼저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체크해 보면은 이게 확 답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리 감독 기관에서 이 입주가 가능하다, 아니다 답을 주면은 그거 가지고 뭐 100%죠. 거기 그 관리 감독 기관에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수고로움은 큰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입주 업종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실사용 업체 분들이 이제 해당하는 게 있죠.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이제 공장 등록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주변에 어떤 업체들이 주로 있는데 이러한 업체들 대부분이 이제 입주가 가능하구나. 뭐 공장이 들어오는데 별 문제가 없겠구나. 제조업이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겠구나.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 문제입니다. 설계. 아마 실사용 업체분들은 이 부분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공장을 하고 있는데 뭘 만들고 있는데 우리 공장에서 이제 쓰이는 기계들, 높이라든가 하중이라든가 전기 용량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곳을 이제 처음 선택을 하시겠죠. 그래서 딱 그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으러 가서 여기는 높이가 층고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뭐 천장은 어떻게 되며 모양이 어떻게 나오냐, 뭐 바닥 하중은 어떻게 되느냐, 혹은 뭐 전기 용량. 우리 기계는 지금 뭐 몇 개 굴리고 있는데 이게 용량이 어떻다. 이걸 돌리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느냐. 만약에 분양 초기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전이라면 협의를 해서 약간의 그 전기 용량을 더 넣는다든가 뭐 하중을 조금 더 한다든가 이런 협의는 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지어진 후에는 불가능한 부분, 만약에 이거 전기가 부족하다 그러면 전기를 추가로 비용을 많이 들여서 끌어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시고 계약을 하면 되겠고요. 하역장도 마찬가지죠. 나는 이제 제조를 하니까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밖으로 다음 단계인 공장으로 보내든가 다른 업체로 이제 보내줘야 된다. 그럼 이제 큰 트럭들이 많이 오죠. 뭐 초장축, 뭐 윙바디 차량이 오는 경우도 있고 컨테이너, 뭐 트레일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차들이 들어와서 이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겠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처음에 도면 보고 이제 그림만 보는 거죠. 설명 듣고 가능합니다. 여기 가능합니다. 뭐 기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높이면 뭐 문제 없습니다. 얘기만 듣고 이제 덜컥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에 이제 나온 거 있으면 재원표가 있습니다. 여기 하중이 어떻고 전경량은 어떻게 들어오고 요 내용들을 한번 받아서 보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하면 되겠고요. 솔직히 이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아, 여기 이렇고요. 그건 좋은 줄만 알죠. 높이가 5m다. 굉장히 높네요. 6m다. 높네요. 그냥 이 정도죠. 정확하게 뭐 4.8이다, 5.5다, 뭐 이런 높이만 듣고는 이게 어떤 공장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곳들이 들어와서 이제 내가 얻은 이 사무실, 이 공장에서 일을 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굉장히 까마득한 얘기죠. 어차피 내가 일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괜찮은 곳, 햇빛 잘 들고 위치 좋은 곳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임대 사업할 목적이기 때문에 큰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곳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샀는데 실제 이제 그 지역에 공장들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전기 용량이 안 맞는 곳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호실들, 그 건물 전체가 대체로 임대가 굉장히 늦게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용량, 하중, 층고 이런 것도 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하면 되죠. 여기 어떻게 되느냐, 이 주변에 보니까 어떤 공장들이 있느냐, 주로 어떤 기계를 사용하느냐, 그랬을 때 뭐 문제는 없느냐,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을 한번 받아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역장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물건을 싣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진 않은지. 기존에 이제 지어진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하역장도 굉장히 좁아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트레일러든 뭐든 그 윙바디 차량이든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곳도 있고요. 진입을 해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일반 다른 이제 차들과의 간섭이라 그럴까요? 작업하는데 차들이 또 빵빵되면 차 돌려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도 차를 돌려서 나가는 게 굉장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역장도 어떻게 편하게 하역 시스템이 잘 돼 있는지 뭐 차가 들어와서 나가는 거 아니면 혹은 이제 엘리베이터죠.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을 때 뭐 동선이 잘 짜여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산업센터 위험 요소 중 하나는 주차 공간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분이죠. 입주한 기업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인 중에 하나가 주차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제 부족한 주차 공간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도 많은 상태죠. 왜냐하면 기업은 뭐 많은 인원들이 있죠. 근데 다 이제 차를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 직원이 많지 않다면은 뭐 괜찮을 수도 있고 혹은 위치가 뭐 초역세권이다, 역세권이다. 충분히 지하철, 버스만으로 다닐 수 있는 여건을 갖춰졌다, 입지가 돼 있다 하면은 직원분들도 뭐 문제 없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차량으로 다녀야 되는 경우는 주차장 문제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이중 주차 해서 차 앞에 다 막아놓고 뭐 차를 나가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빼달라고 해야 되고 혹은 내가 여기 차를 대놓고 와서 중요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서 차를 빼달라고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 공간도 반드시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몇 대나 가능한지 법정 주차 대수 대비 몇 프로나 돼 있는지 여기 혹은 호실은 어느 정도 몇 개 호실인지 전체 호실이 근데 주차 공간은 뭐 어느 정도나 되는지 보통 공간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30평에서 50평 사이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한 대죠. 한 대에서 뭐 1.7대, 1.8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0평 되는 경우 한 대에서 추가 주차까지 해서 두 대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그러니까 호실 대비했을 때 주차 공간이 이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수원 지역에도 분양하는 곳 중에 하나가 앞으로 좀 문제가 될 것 같은 데가 호실이 300개가 넘는데 주차 공간이 이제 160개밖에 안 나오는 곳이 있어서 거기도 아마 추후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위험 요소 중에 하나, 주차 공간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실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요. 내가 여기 우리 사무실 얻어서 분양을 받아서 이제 하는데 내가 차를 가지고 출근을 못 하게 된다. 출근은 뭐 6시, 7시에 와서 미리 자리를 대지 않는 한 주차 공간이 없어서 뭐 유료 주차장을 따로 이용해야 된다거나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죠. 아니면 내가 임대 사업을 하는데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 임대 사업을 한다. 사람들이 와서 이제 보고 여기 뭐 마음에 드네 안 드네 할 텐데 주차 보고는 여기 차를 못 대요. 우린 차가 직원이 뭐 있어서 최소 2대는 돼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안 돼요. 그럼 아쉽지만 저는 다른 데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임대가 안 나가는 거죠. 계속 공실 상태로 둬야 되는 겁니다. 안 나가면 당연히 내 월세는 이제 낮게 책정이 되는 거고, 그럼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수익률은 낮아지는 거죠. 그럼 임대 사업 이제 구상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전혀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이 정도의 수익률, 한 달에 안정적으로 월 임대소득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낮게 깔리면서 이자 내고 빠듯하고 별로 차라리 이거 하느니 다른 곳에 하면 더 나았을 텐데 하고 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주차 공간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공급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2015년 이후죠.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지방 이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게 자족도시. 이 도시를 이제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여기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겠다. 기업들을 이제 여기 많이 이제 이전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신도시가 크는 데 있어서 회사 가까이 있으면 당연히 사람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겠죠. 사람이 모여서 이쪽으로 출퇴근이 용이하다. 그럼 그렇게 하나의 자급도시로서 이제 커져가는 거죠. 도시가 형성되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공급 과잉되는 곳이 있습니다. 동탄 지역도 초기의 동탄과 지금 동탄은 완전 다른 세계죠. 완전히 다른 신도시로 됐습니다. 동탄은 아파트도 처음엔 뭐 미분양 무덤이네 어쩌네 하더니 어느새 다 입주해서 뭐 지금 부동산 시장 이끌고 있죠.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고, 동탄을 예로 들면 동탄에도 테크노밸리라는 그 지식산업센터 약 47만 평 정도 되는 넓은 곳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해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입주한 곳도 많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지어지고 입주를 하고 분양을 할 텐데요. 지금 현재 단계가 약간 공급 과잉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지금 기존에 이제 작년부터 해서 준공이 된 거죠. 다 건물이 완공됐는데 아직 입주가 다 안 됐습니다. 공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금 짓고 있고 이제 분양이 돼서 준공되면 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완공되면 입주를 해야 되는데 다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실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동탄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죠. 뭐 규모가 있는 연면적이 꽤나 넓고 안에 상업시설이 복합상가시설로 들어오는 데는 분양이 굉장히 잘 되고 빠르게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지 못한 경우죠. 그렇게 그 랜드마크를 형성할 정도의 큰 면적과 큰 공간을 가지지 않은 일반 이제 중소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공실의 위험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주변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여기를 단순히 뭐 싸다, 뭐 이만큼 대출해 주니까 내 돈 뭐 얼마 가지고 충분히 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나중에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내가 이제 실사용하다가 나중에 팔 때도 문제겠죠. 주변에 뭐 공급이 많아. 그러면 내가 이만큼에 샀는데, 이 금액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억 주고 샀는데, 뭐 옆에 보니까 공실들이 많아. 새 건물들이야, 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짓고 있어. 그럼 다음에 팔 때는 3억은 받기도 힘들다는 거죠. 뭐 그 위로 받으면 당연히 좋은데 3억조차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이 부분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공급 과잉은 현재에 해당하는 얘기지 미래에도 과잉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뭐 공실인 상태라 그래서 계속 공실은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늦더라도 1년, 2년? 보통 1년 정도면은 차긴 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 모여 있는 곳으로 기업들이 이전을 해오죠. 왜냐하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왔다 하면 그 지역 자체가 이제 조금씩 발전하고 있는 거죠. 서울, 경기권 같은 경우는 서울은 해당이 안 돼 있구나. 서울은 이미 뭐 다 갖춰진 상태에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거고, 이제 경기 이제 외곽 지역이죠. 서서히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 있는 지역은 그 주변에 이미 뭐 아파트가 있다거나 뭐 신도시 개발이 되거나 뭐가 있을 겁니다. 이슈가.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는 초기에 내놨던 월세보다 시간이 지나면 3개월, 뭐 6개월, 1년 지나면서 월세들도 많이 낮아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가 공급 과잉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공급 과잉은 아닐 겁니다. 대신 내가 선택하기 전에
공급 과잉이 아닌 곳을 찾아서 선택을 해서 준공 시점에서 바로 임차인을 맞춰서 넣고 계속해서 월 임대소득을 받는 게 낫겠죠. 괜히 뭐 6개월, 1년 동안 뭐 가슴앓이 해가면서 월세 낮추는 것보다는 애초부터 잘 선택하시면 이런 스트레스는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 요즘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최근에 이제 지식산업센터 서울 경기권 분양하는 곳들 광고를 보면은 기숙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오피스텔보다 뭐 좋네, 세제 혜택이 있네, 뭐 대출이 많이 나와서 뭐 소액 가지고도 가능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솔직히 좀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왜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앞에 이제 오피스텔과 비교했던 영상이 있는데요. 기숙사 오피스텔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 그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같은 경우는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이 그 지식산업센터 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 그 업체 입주해 있는 기업을 상태로 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이쪽으로 기숙사로 입주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오피스텔은 뭐 그 누구든 입주할 수 있죠. 이 지역에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 보증금 월세 받고 입주를 할 수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게 만약에 이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뭐 퇴거 조치라든가 뭐 명령이 나오겠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임대가 불가능한 곳이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도 가능한 걸로 이제 최근에 바뀌었죠. 근데 만약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지식산업센터의 기숙사는 더 이상 그 지원시설, 업무시설이 아니라 전입신고하게 되면 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 주택수에 포함이 돼요. 내가 무주택자면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에 전입신고하는 순간 1주택자가 되는 거고요. 내가 1주택자라면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를 이제 주택으로 전환 돼서 2주택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그 업체를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치를 봤을 때 여기가 역세권이다. 위치가 굉장히 좋다. 그러면 솔직히 기숙사를 얻을까 싶습니다. 광고에는 뭐 앞에 뭐 CGV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뭐 하는데 생각해보면 내가 그 기숙산업센터에 입주해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보면 굳이 지하철 잘 갖춰져 있고 뭐 상가시설 잘 들어와 있고 하면은 뭐 좋겠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여기 출퇴근하고 이제 퇴근하고 먹을 것이 많다. 출근했는데 뭐 출퇴근이 굉장히 편하다. 지하철이 있어서 버스가 있어서 그렇다. 뭐 놀 것도 많다. 그럼 뭐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저녁에 술 한잔 하고 가거나 이렇게는 좋겠죠. 근데 굳이 거기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면은 별로 필요성을 못 느끼죠. 정말 이제 그 위치가 안 좋으면 기숙사를 택할 수도 있겠죠. 정말 직원들이 출퇴근이 너무 힘들다. 그럼 사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얻어줄 테니 여기서 이제 생활해라. 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서는 굳이 뭐 출퇴근 잘 할 수 있다면 갖춰져 있다면 기숙사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위치 좋은 곳,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뭐 이런 원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위치 좋은 곳이 좋죠. 그러면 위치 좋은 곳, 역세권은 임대료도 높습니다. 높게 책정되고 하는데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는 일단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데 아니라 그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이 입주가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업체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죠. 여길 굳이 돈 주고 해서 들어올 만한가, 가치가 있는가 생각했을 때 들어올 업체들은 정말 이제 입지가 안 좋고 출퇴근이 힘들고 외지에 있거나 뭐 이래야겠죠. 그런데 주변에 뭐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 편의시설이. 그러면 좋은 거고. 근데 이제 입지가 좋아서 출퇴근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출퇴근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사장님께서 여기 기숙사에서 살으라 그런다. 안 살죠. 굳이 출퇴근해도 되는데 뭐 회사에 내가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님 월급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나를 여기 묶어놓고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기숙사도 일단 지금 현재로는 약간 위험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분양받으시는 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식산업센터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최근 문제되는 것들 혹은 제가 이제 분양하면서 현장들을 둘러봤을 때 이것들은 좀 추천하기가 어렵다. 이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요인들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누가 물어보죠. 이제 이거 전 여기 현장 어떻게 브리핑하다 보면 다른 데를 사실 보고 왔다. 근데 여기 이렇더라. 어떻게 생각하냐. 뭐 대체로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찾아보면은 뭐 이런 거는 안 좋다. 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일단 분양 시점에서 모르죠. 아직 건물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용 이제 그 설계랑 이제 어떻게 사업이 될 건지 개요 같은 걸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건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싶은 내용들을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략 요 정도만 확인하시고 지식산업센터 선택하시면은 추후에 뭐 큰 스트레스는 없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은 한번 그 내가 선택하기 전에 이제 돈 넣기 전이죠. 결정하기 전에 한 번씩 짚어보시기 바랍니다.